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파장이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조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경호처에 맡긴 채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검찰 지휘부하고 소통하는 게 불가했다. 왜냐하면 통신보안 상태에서 통신을 이제 두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직 검찰 출입 기자. 누누이 말씀드린 전직입니다.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또 하나 따져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공개되지 않은 부분 중에 네. 통상적으로 조사를 할 때 검사가 주임 검사 조사를 하면은 뭐 부장 검사들 상층부들이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피드백을 주는 형태로 원래 조사가 진행이 돼요. 검찰청사에서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청사에서의 조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다중지성을 이용해서 피의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조사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뭐 부장검사고 조사 경력이 많다고 해도 대통령이고 영부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우리도 뭐 방송 나가게 되면 매일 방송하더라도 매일매일 떨려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뭔가 압도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조력이 필요한데, 그런 주변의 조력을 얻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까지 맡기고 들어간 그 모양새를 보호하면 아마도 그런 통상적인 검찰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방식과 준하게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명품백은 뭐 조만간 제출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주는 폐기됐다. 폐기됐다. 예, 어디로 폐기됐는지 모르지만 폐기가 됐다. 유해성 물질이어서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은 유해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술은 반입이 안 되는 거겠네요, 지금. 제가 폐기 전문가입니다. 어디로 폐기하는 폐기하는 건가요? 어제도 심하게 제가 폐기하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 술은 폐기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런 설명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을 자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이것이 그 검찰 내분처럼 보이게 한 지점들이 있는데 양쪽 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황제조사하는 모양새를 치게 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문제가 있죠. 핸드폰 지금 스스로 반납하면서 수사를 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앞서서 이제까지 뭐 했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는 이 사건 지금 7시간, 8시간 뭐 이렇게 좀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아닌가? 합쳐서 11시간 50분 네, 정도라고 11시 하니까요. 50분, 네. 중간에 식사 시간 빼고 나면 이렇게 두 건을 조사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 2년 동안 그럼 뭐 했냐. 그리고 심지어 명품백 사건은 작년에 벌어졌는데 그럼 뭐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수사지휘권 관련해가지고도 양쪽 다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수사지휘권 관련해가지고는 재차 요청을 했더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절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찰총장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요. 작년 국감만 하더라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왔을 때 수사지휘권 관련해서 그 야당에서 질의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내가 개별 수사권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가 바뀌었냐. 상황 변경이라고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권력에 힘이 빠지니까 이제 와서 열심히 하는 척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검찰 내부 취재했는데 아무도 이거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우리 조직은 원래 이래요 라는 분위기에다 이거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판단을 검찰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국합 배드캅 나눠가지고 네. 너는 나쁜 사람 역할 나는 좋은 사람 역할 하면서 그냥 정해진 역할놀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현직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판단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이제 결국은 토요일에 김건희 여사 조사가 있었고 일요일에 그 사실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는데, 네. 월요일에 오후 6시 10분부터 1시간 반가량 그 대검 참모들한테는 그 검찰총장 패신 사건의 전말을 네. 설명을 했다는 거고요. 그 전말이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 크게 3번의 굴욕이 있었던 것 같다. 첫 번째는 2월에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시도들 송경호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런 조사에 대해서 인사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그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도 강경하게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사를 안 하고 매듭 짓는 걸로 넘어갔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총장으로서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송경호 그 지검장을 뭔가 핀셋으로 찝어내는 인사가 있었고 그 명품백 사건 수사하는 1차장 검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휘했던 4차장 검사를 또 곤란해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사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총장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게 두 번째 굴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굴욕이 가장 크겠죠.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라는 현직 영부인을 사상 초유의 조사를 하는데 검찰 총수가 지휘권 행사는커녕 조사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굴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은지 기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굴욕적 상황이 오면 사실은 좀 더 강경하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찰 그 지시도 아니고 뭡니까 사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진상규명, 진상규명을 진상조사, 예. 네, 진상조사라는 예. 건데 예. 그런 언어 자체가 예. 누군가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죠. 사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본인 말대로 하더라도 직무대행 기간까지 합치면 이미 2년 임기를 넘겼어요. 그럼 직을 던지면서까지 강력한 각오로 뭔가 정권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국민적 여론이라든가 검찰청사 안의 민심도 선뜻 이원석 총장 편이 아닌 것 같다. 뭐 어중뛰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원석 총장 시절에 살권수는 없다.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감찰 지시 바로 즉각적인 감찰 지시를 해야 되는데 감찰 지시라는 말도 못 쓰고 진상 파악이라는 표현을 예. 써요. 진상 파악. 진상 규명도 아니에요. 진상 파악을 해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 감찰부장이 사실상 친윤 라인이기 때문에 감찰 지시에도 그 감찰이 먹히지 않을 것 가능성이 높아서 네. 또 망신당할까봐 감찰 지시도 못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창수 지검장이 협조하지 않겠다. 협조라는 표현을 써요. 총장한테 지검장이 당신한테 협조 못해. 네.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하극상이고 이게 항명이거든요.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 안에서 보자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와중이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저는 26일 날 차라리 청문회 출석을 해서 지난 시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검사가 됐던 그 길을 밟는 게 오히려 훨씬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법치주의를 문제 삼아서. 네, 뭔데 사실 과거의 윤석열 검사처럼 스타 검사가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아까 구경훈 기자도 잘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부에서도 사실 이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수사 방식 황제 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뜨악해하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게 뭐냐라고 하고 있지만요. 또 다른 지금 수사팀의 항변이 뭐냐면 이제까지 안 하던 조사 우리가 겨우 했다 이것인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서로 다 약간의 명분이 있다 보니까 이 뜨뜻미지근한 상황.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완벽하게 힘이 실리고는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프로스라고 하는 검찰 내부망에 사실 이런 식의 이제 영부인의 전에 없던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살권수에 대한 이야기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금 검찰 조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26일 청문회 출석은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뭐 딱히라는 네.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런 기회에 김건희 여사도 출석을 좀 해서 미뤄두었던 사과도 좀 하고 네, 국민들 앞에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그런 백을 받고 화장품도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미국 할인마트에서 산 걸로 알고 미국 할인마트에서 산 건 받아도 돼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실은 기본적으로 샤넬 화장품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네.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네. 뭔가 금과 옥조처럼 그 권익의 종결 처분의 내용을 준용해서 뭔가 홀가분해진 느낌으로 뭔가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그 위법 여부와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왜 그런 선물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았고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를 검찰이 유무죄와 무관하게 밝혀달라는 여망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차분히
차분차분하게 뜯어보고 뭔가 그 강제적인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그 하나하나가 뭔가 짜여진 각본처럼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근데 그 해명조차도 사실은 정상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방식인데 그게 뭔가 무죄 방편의 논리로 활용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를 처벌하는, 배우자가 대가성이 없어도 받기만 하면 처벌되는 게 청탁금지법의 핵심 법리인데 그 자체를 깡그리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고, 만약에 청탁금지법이 아니면 알선주세나 뭐 그밖의 문제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나는 무죄야, 나는 뭐 문제가 없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이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6일 청문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삼부토건 문제 이런 거 다시 또 쟁점이 되겠죠. 명품백 문제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보면 네. 결국은 이제 최상병 사건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한 몸에서 어디 순간 만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네. 그 의혹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이번 26일 탄핵 청원 청문회만이 아니라 이미 이번 주에 있었던 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청문회에서도 계속 삼부토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쭉 갈 수밖에 없는 의혹이다. 예. 그러니까 특검으로서 좀 의혹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검찰을 믿기 어려운 지점들이 계속 쌓이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원석 총장 뭐 막판까지 실제로 참 그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남기고 굴욕적으로 청사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